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감상입니다. 이건 대수용부의 이치를 밝히는 법이에요. 대수용부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공부가 이제 감각감상이에요. 자, 이것도 내가 하나 이제 지금 읽을게요. 네, 읽기요. 이제 그때 지금 같이 쓴 거예요. 이거 할 때. 자, 제목. 젊음과 늙음. 제목이 젊음과 늙음이에요. 오늘 삼동원 신축 건물에 도착하여 숙소 배정을 받았다. 스승님들의 간절한 영혼이 어린 도량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새로운 감회와 더불어 훈련에 임하는 각오가 새로워진다. 방을 정리하고 복도에 나와보니 도문에 적혀있는 것이 사감님의 방이라는 팻말이 나를 반긴다. 점심 식사를 하고 방문에 도착하니 사감을 지우고 젊은 오빠라고 해나왔다. 그래서 젊은 오빠의 방이라고 했다. 오후에 일과를 마치고 나와보니 젊음을 지워버리고 늙음이라고 하였다. 늙은 오빠의 방이라는 팻말이 나를 반긴다. 그 팻말을 보는 순간 별 감상 없이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나의 방문 앞에 도착하니 늙음을 지우고 그 밑에다가 공사 중이라고 표현하여 놓았다. 공사 중이. 그것을 보는 순간 한 감상이 들었다. 젊음과 늙음, 이것이 무엇을 뜻하며 공사 중이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젊음과 늙음은 바로 이런상 진리의 진공묘유의 조화를 말한다. 이런상의 진리는 진공하고 묘유한 가운데 조화의 위력으로 우주 만유를 변화시키고 있지 아니하는가. 진리의 변화의 모습은 제대로 법칙과 원칙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성주개공 생로병사가 바로 이런상 진리의 변화의 법칙이다. 따라서 젊음도 곧 이런상 진리의 변화의 한 과정이요 늙음도 이런상 진리의 변화의 한 과정이다. 젊음과 늙음이 모두 진공묘유의 한 과정이라고 하면 젊음과 늙음을 구태여 둘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젊음은 늙음으로의 과정이요 늙음은 젊음으로의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이치를 모르고 젊음은 젊음에 떨어지고 늙음은 늙음에 떨어진다. 젊음과 늙음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이러한 이치를 알 때 젊음과 늙음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다. 따라서 늙음과 젊음은 이런상 진리의 변화의 한 측면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즉 이런상의 진리가 변화만 하는 것이 진리일 수만은 없다. 진리는 변하면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치가 있다. 그것은 이런상 진리장에서는 동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동공한 자리는 사량분별이 모두 비어버린 마음의 채자리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라고 한다. 성품자리에서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이 없는 자리다. 생멸이 없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보면 젊음도 늙음도 없다. 항상 여여한 그 한마음뿐이다. 젊음과 늙음이 없는 이 자리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수도인의 영원한 목표이다. 늙은 오빠의 방, 공사 중의 방이라는 쓰여진 방의 팻말이 나의 마음을 다시 진리에 대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참으로 감사한 계기였다. 그래, 공사 중 맞았어. 모두가 공사 중이지. 나만이 공사 중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모두가 한때도 쉬지 않는 공사 중이야. 그러나 그러한 공사가 쉬어버린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 공사를 쉬어야지. 늙지도 말고 젊지도 말고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끝냈어.
내가 그때 쭉 쓴 것들이 이제 같이 매일 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했는데, 이제 어디다가 지금 내려고 하다가 내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원고로만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갖고 하면 재밌겠죠? 읽기가 진짜 재밌는 것이라니까. 내가 이거는요, 글 쓰는 것을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내가 원래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들은요, 사실 내려놓지를 못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사실 내려놓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아주 도사가 다 됐을 거예요. 시험지 답안 쓰는 거 보면 뭐 대충 알거든. 설설 이제 저 편두리로부터 이렇게 써내려고. 근데 이것도 말이죠. 나는요, 이 글 쓰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요, 여기 들어와갖고 일기 쓰면서 내가 글 쓰기 법을 배웠다니까요. 글 쓰는 법. 그래서 내가 전에 언제 얘기했습니다. 해두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해두가 갖춰져야지 우리는 견성이 된다 그랬어요. 첫째 해두는 생각으로 궁걸리는 해두 그랬어요, 내가. 생각으로 궁걸리는 해두. 이거는 어두성리 경전 공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두는 뭔가 하면요, 말로 표현하는 해두 그랬어요. 말로 표현하는 해두. 강연해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두가 뭐냐? 글로 표현하는 해두 그랬어요. 그게 뭐냐? 심사용 절이권 감각감상이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요, 이 세 가지 해두가 다 돼야지만이 뭔가 하면 견성인가를 할 수 하신다. 그래서 저기 보면요, 대종경에 보면요, 삼산종사님이 견성인가 제일 먼저 받으시죠. 근데 어떻게 견성인가를 받으시는가 하면은 강연하시는 내용을 들으시고 견성인가 하셨죠. 말로 표현하는 내용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걸 들으시고 견성인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기를 하여간 정말로 일기와 실험해야 됩니다. 실험하면서 자기 그 일기 내용을 가지고 하여간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반추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공부에 실 효과가 이제 나타나리라,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기법 대체로 이제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기를 잘 해가지고요, 모두 전부 뭔가 하면요, 그 법문집을 전부 한 권씩 다 내시고 다 그러셔야 돼요. 전부 우리 교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기 잘 쓰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원불교에 들어가지고 원불교에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일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의 변화가 오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이 글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일기를 쓰셔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기법 대체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제7장 무시선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시선법. 이제 지금까지 한 공부 중에서 지금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가는 이제 공부인데요. 무시선법의 대의 첫째는요. 대의의 처음은요, 한 마음 한 일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선이에요. 한 마음 한 일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선이다. 한 마음 속에서 한 일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선이다. 그래서 사막 공부를 숙달시키는 공부법이에요. 자선만 자꾸 하면은요, 그게 정시선이죠, 자선요. 자선만 자꾸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정력이 쌓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도 그것이 또 경계나 일사를 당하면은 사람의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또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 속에서도 선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해 주신 것.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무시선법이다. 그래서 자선은 수양 공부에만 해당되지만도 무시선은 말이죠, 사막 전체를 한마음 한일 속에서 사막 전체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사막 수행의 궁극적 공부 방법은 결국 우리가 뭘 하자고 하는 거냐? 무시선을 하자는 거예요. 사막 공부를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뭘 하자는 거냐? 무시선 잘 하자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도에 말이죠, 진공묘의 수행문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종합적으로 말하면은요, 종합적인 사막의 실천, 상강령 8.5의 실천, 그게 뭔가 하면요, 무시선이다. 그 다음 대의 두 번째는요, 자성의 긍정적 활용에 바탕한 공부법이에요. 긍정적 활용입니다. 자성의 긍정적 활용.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상 법에 있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가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성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부사한 자성을 긍정적으로 이 일 속에서 실천하는 법,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시선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선법은요, 생활 속에서 자기의 본성을 잘 활용하는 법이에요. 본성을 잘 활용하는 법이에요. 생활 속에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본성을 잘 활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물건이나 기계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그러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되든지 간에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그 기계가 녹슬고 못 쓸고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건도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말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성을 말이죠, 한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다 쓰자 이 말이죠. 활용하자. 한없이 가져다 사용하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무시선법이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는 법을 이제 무시선법으로 이제 원망고족하고 지공부사한 그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준 것이 무시선법이다. 그 다음에 대의 세 번째는요, 유무령 공부 방법입니다. 유무령 공부법이에요,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유무령 공부법. 그래서 유렴선, 무렴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렴선, 무렴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렴선, 무렴선. 유렴선, 무렴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유렴선은 뭔가 하면요, 챙기고 대중 잡는 공부지요. 유렴선은요, 챙기고 대중 잡는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을 챙길 자리에 정당하게 잘 챙기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유렴선이죠. 마음을 챙길 자리에 정당하게 잘 챙겨야 돼요. 잘 챙겨. 그렇기 때문에 유렴선은 무엇이 주가 되는가 하면 동시선이 주가 됩니다. 동할 때는 유렴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렴선을.
그래서 동한다 이 말은요, 유권을 활용한다 이 말이죠. 유권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유념으로 챙겨서 활용해라. 이것이 유념선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무념선 그런다 말이죠. 무념선. 무념선은 뭔가 하면요, 정할 때 공부해요. 이것이 유권이 정할 때 공부해요. 이 정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챙기는 공부 집안도요, 이건 잊어버리는 공부예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해야 된다.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것. 그래서 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할 때도 이제 무념선을 할 수가 있어요. 동할 때도요. 정시선이, 무념선은 정시선이 주체가 되지만 동할 때도 무념선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거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한다 그랬죠?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한다. 그게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유념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념선 챙기는 공부는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가 하면요, 무념에 바탕한 유념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진정한 유념이에요. 그것이요. 올바른 유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념에 바탕하지 않는 유념, 그건 뭔가 하면요, 챙기는데 그게 끌리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무념을 잘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일기법 얘기할 때 일기법 전체의 내용을 몰아서 말하면은 유무념 대조다 그랬죠? 유무념 대조다. 그렇지, 유무념 대조가 이만치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시선과 유무념 대조는 서로 상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념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무념 처리권의 무념, 이것은 안 좋은 무념이죠. 유무념 처리권에서의 무념은 안 좋은 무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념선에서의 무념, 이거는 뭔가 하면요, 공부의 최상길이에요. 공부의 최상길. 최상길. 그래서 우리 무시선을 말입니다. 저 뒤에 가면은 그죠, 대성선법이다 그러셨거든요. 대성선법이다. 그래서 무념에서의 진짜 무념하는 것, 무념할 자리에 멋지게 무념하는 것, 멋지게 무념하는 것, 딱 그냥 그 무념으로 처리해버리는 공부의 최상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시선법을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요, 동정간 분리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간 분리선이다. 동정간 분리선이다. 동할 때도 선이요, 정할 때도 선이요. 그래서 동시선, 정시선. 그런데 무시선은 뭔가 하면 동시선이 주체가 되어서 정시선을 아우르는 그런 선법, 그것이 바로 이 무시선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시선의 대의를 대체로 그렇게 한 몇 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처음에 본문 내용에 선의 정의가 나와요. 선의 정의. 두 번째, 두 번째 선의 정의. 선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의가 무지선법에 그거 나옵니다. 이제 그거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해놓으면 하면 선이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덕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자, 그렇게 선의 정의, 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그 정의를 무지선법 제일 첫 문장에다가 이제 정의를 그렇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덕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이제 이렇게 선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가 개거동계 얘기할 때 뭔가 광대무란 낙원세계 얘기할 때요. 낙원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게 사로잡힌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될 때 광대무란 낙원세계다고 얘기했어요. 사로잡힌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그게 선은 뭐 하는 공부냐? 결국은 뭔가 하면요. 사로잡힌 마음, 일에 사로잡히고 관념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해탈해 갖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몸도 사로잡힌 몸이 되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것도 몸도 말이죠. 자유로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천도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해탈천도는 뭐냐? 결국은 뭔가 하면요. 마음과 몸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해탈천도고. 그러면 그 해탈천도, 마음과 몸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선이다 이 말이죠. 선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셨다. 그래서 종합하면은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마음 잘 쓰는 공부예요. 여기서 보면 마음 잘 쓰는 공부. 이것이 근본이 됩니다. 마음 잘 쓰는 공부가 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 잘하는 공부다 이 말이죠. 일 잘하는 공부. 마음만 잘 써갖고는 안 돼요. 일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무시선이 되는 거지. 일 잘못하고 무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문형 공부에서 일의 성패에다 두라고 그랬죠. 그거 마찬가지로 일도 잘해야 된다. 일도 능률적으로 잘해야지만이 무시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 챙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느 선생님이 말입니다. 아침에 자선을 하고 나서 말이죠. 자선하고 나서 몸을 경하게 놀리면은 자선한 기가 다 빠질까 봐 말이죠. 빗자루를 갈고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탁 대가지고 몸을 이렇게 싹 하고 또 이게 딱 해가지고 또 싹 그렇게 하더래. 이게 대종사님께서 혼장을 내셨다. 일할 때는 일을 잘해야지요. 청소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무시선을 잘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마음 잘 쓰는 공부, 일 잘하는 공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무시선을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의 정의를 제일 첫 대목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지선의 원리를 밝혀주세요. 원리요. 세 번째, 원리. 무지선의 원리가 어떠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라. 이것이 무지선의 원리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라. 용으로 삼아라. 이거를 잊어버리면은요, 무지선이 안 된다니까요. 무지선의 원리예요, 이것이요. 무지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공으로 채 삼고 묘의로 용 삼는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진공체 묘요의 용을 말이죠. 잊어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고 밥 먹고 일하고 말이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캠퍼스에 거느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시선이 안 되는 거다. 항상 무시선은 말이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서하는 거다. 이것이 무시선의 원리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무렴에 바탕해 가지고 유렴을 해라 이 말이에요. 무렴의 바탕에서 유렴을 하거라. 이것이 뭔가 무시선이다 이 말이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빈 마음에 바탕해 갖고 치사를 하거라. 이게 뭔가 하면요. 무시선의 원리예요. 빈 마음에 바탕에서 치사해라.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요. 이 유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렴에 바탕하지 않았다. 여기서 유렴은 묘유지요. 묘유잖아요. 유렴은. 유렴은 묘유인데 그 묘유는 뭔가 하면 진공에 바탕한 묘유가 돼야지 참 묘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안 그러면 묘유에 떨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진공체상과 묘유로 용삼는 공부다 그 이제 원리를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예를 들으세요. 저 본문에 보면요. 진공으로 채상는 공부는 뭔가 하면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흑온과 같이 해라. 그랬죠. 그 예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진공으로 채삼는 공부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흑온과 같이 해라. 그렇게 지금 밝혀요. 또 묘유로 용삼는 공부는 뭔가요? 밖으로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해라. 이렇게 밝히지. 그러니까 하여간 세세곡절 밝히신다니까 세세곡절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뜻을 이해해가지고 이 뜻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면 우리는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묘유로 용삼는 것이 그 뭐냐? 밖으로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경계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게 뭔가 하면요. 묘유로 용삼는 것이. 원리 확실하죠? 자, 진공체 묘유용 요것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 표준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시선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경계, 동과 정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함께 닦아가는 원만한 대성선이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시선의 원리를 그렇게 요약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시선의 방법. 방법은 원문에서 뭐라고 해 주신가 하면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건강경에 나오죠.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이제 방법이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 다 예를 쫙 썼습니다. 뭐 이제 일하는 농부도 선을 닦을 수 있고 망치를 든 공장도 선을 닦을 수 있고 사물을 보는 사무원도 선을 닦을 수 있고 사는 공상 자기 직업을 그 수행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다 선을 닦아라. 그 일을 하면서 선을 다 닦아라.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손을 달 수 있고 관리도 손을 닦을 수 있고 하면서 내양하면서 손을 달 수 있고 집에서도 손을 닦을 수 있고 처소를 구애받지 말아라. 장수와 처소를 구애받지 말고 손을 닦아라. 이제 그게 방법인데 이렇게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 단계로 이 무시선의 방법을 대중선생님께서 딱 제시하고 계셔요. 무시선에서요. 자, 무시선 방법의 첫째 단계.
마음을 길들이는 단계예요. 마음을 길들이는 단계.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집심의 단계다. 이 마음을 길들이는 단계는 뭔가 하면요. 인간의 모든 생활, 우리가 살잖아요. 모든 생활, 또 일용 동작을 하죠. 그 일용 동작이 다 스님을 챙기는 단계예요. 다 스님을 챙기는 단계다. 일용 동작, 인간의 일용 동작, 또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선이다. 이 마음을 챙기는 단계. 이것이 뭔가 마음을 길들이는 단계다. 그래서 소고삐를 딱 잡는 단계다 말이죠. 소고삐 잡는 단계. 소고삐. 그래서 소고삐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심집주 단계예요. 그때 일심을 딱 집중시키는. 이거 꽃비 코 안 끼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참말로 아이고 이게 사람이요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하면 효과가 좀 나타나 가지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익혔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녹아나야 되거든요. 녹아나야 되는데. 김장할 때 왜 배추에다가 그 소금 뿌리죠? 소금 뿌리는데. 왜 소금 뿌리는지 압니까? 풀 죽으라고 소금 뿌리죠? 풀 죽으라고. 내지간히 소금 뿌리갖고 풀이 안 죽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파당파당하게 살아가지고. 그 옛날 습관 그대로 말이죠. 그대로 살아가지고 파당파당하게. 풀이 안 죽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고삐를 딱 잡아갖고 자기가 일심집주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길들인 이 단계에다가 이게 무의식선의 초단계지만도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초단계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그 무의식선 본문에 어떻게 해놓으신가 하면요. 경계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라 그러셨어요. 경계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라. 이것이 뭔가 하면요. 경계에 당해가지고 마음을 길들이는 단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대중심을 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단계. 딱 놓지 않는 단계. 이것을 그랬기 때문에 집심의 단계다. 집심. 마음을 딱 잡는다. 이 말이죠. 마음을 잡고 있는. 근데 어떤 친구는 집심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숨을 쉬는데도 꽁꽁 앓더라고. 숨을 쉴 때 앓는 소리가 나. 자기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집심을 딱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으라고 탁 내가 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바로 마음을 말이죠. 좀 이완시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잡으면은요, 잡을수록 긴장돼요. 이 긴장이 된다. 그래서 긴장 이완. 어떤 사람은 너무 긴장해가지고 병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완돼가지고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다 보이지?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안 보여요? 우리 지도교민들 이완된 사람 보이죠? 다 풀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럼 저렇게 되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이라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좀 애살이 있어야 되고, 애살이라는 거 알아요? 아니, 좀 하고자 하는 그 적극성,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되든지 안 되든지 헛길로 가든지 잘 가든지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게 없으니까는 그냥 지갈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탁 퍼져가지고 말이죠. 마음씨만 좋고, 한없이 좋고, 마음씨만. 내가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있는데, 말 안 하는. 자, 그래서 이 집심의 단계, 이것이 무시선의 제1단계, 초단계이고, 가장 무시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집심의 단계, 이 단계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당해서 끌리고 끌리는 대중을 이제 잡는 공부를 이제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시선의 단계. 선악 경계의 마음을 이렇게 대조하는 단계예요. 마음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선악 경계에다가 마음을 한 번씩 몇 개 보게 돼요. 몇 개 봐가지고 끌리나 안 끌리나를 대중 잡는 단계. 이 단계가 제2단계, 무시선의 제2단계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 무시선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좋아하는 경계와 싫어하는 경계의 마음을 맡겨봐라. 좋아하는 경계와 싫어하는 경계에다가 마음을 한 번씩 맡겨봐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거동을 살펴라 그랬어요. 거동을 살펴라. 거동을 살펴라. 자, 거동을 살피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걸 뭐로 우리가 이제 행하는 거면요. 관심해라. 그런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다가 마음을 맡겨가지고 끌리고 안 끌리는가에 대한 것이 그 거동을 살펴가지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해놨다니까. 무슨 방법을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보세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은 아직도 길이 덜 된 것이니까 철저히 마음을 챙기라. 그래서 이제 집심의 단계는 자기 마음자리를 잡아가지고 하여간 이제 일심집주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은, 이 관심의 단계, 이 관심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하면요. 배경 공부예요. 경계를 대하는 공부다 이 말이죠. 경계를 대해가지고 대경을 해가지고 자꾸 피할 수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죠. 인간관계 안 하고 살 수 없죠. 다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인간관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단체 생활을 하면서 단체에 가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그 규율과 어떤 과정들이 있죠. 이런 거 다 우리가 말이죠. 거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거치면서 살아가면서 그걸 피해갖고 살 수만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갖고 살 수는 없고,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나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진짜 대중생활 속에서 무한하게 말 안 듣고 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 지금도 느낄 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사람 노릇 잘하고 살기가 대중생활 속에서 말이죠. 사람 노릇 잘하고 살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말이죠. 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요, 이 선을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이런 생활 속에서 선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걸 지금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그 선법을 제시한 것이 무시선법이다. 자, 대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에다가 이제 자기 마음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맡겨보고 하는데, 우리가 경계를 대하는 공부 이제 처음에는 피경하라 그러죠. 피경하다가 내주간만 이제 대경하다. 힘을 좀 얻어가지고 이제 경계를 대해라 이제 그러죠. 처음에는 자꾸 피해지. 근데 피경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되질 않는다 이 말이죠. 피경만 해가지고 삶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경을 해야 되고, 대경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그 경계에 변하는가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요, 무시선의 제2단계 관심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잘 해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정말 실천을 못하면은 이제 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대종사님 참 대단하셔요. 이렇게 세세곡절 세밀하게 아주 주밀하게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닦는 법을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가면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2단계까지만 우선 하고 3단계부터 다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요. 오늘은 2단계까지 해서 시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